예,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이춘무입니다.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적의원 총 36명 중 현재 1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제적위원 가반수가 출석하셨으므로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영 위원장님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간위원님 그리고 정부위원님 이렇게 만나뵈어 반갑습니다.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네 개의 안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부처와 지자체가 일궈낸 지식재산 시행계획 최우수 사업 성과 발표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중소기업 간 IP 공정거래 촉진 사업, 그리고 대전광역시 IP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은 지식재산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결실을 맺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재산처가 발표하는 창의적 연구활동 및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직무발명 제도 개선에 대한 활성화 방안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이것은 K 콘텐츠 불법 유통이라는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 방안을 발표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처에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국가안보 목적상 이용 및 제공 방안은 기술 패권 시대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의 산업재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첫 제도적 설계입니다. 창작자와 연구자의 땀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기업의 혁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그 가치가 국부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통찰과 활발한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광영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안건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4건인데 우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1호부터 3호까지 3개의 안건은 보고받은 다음에 논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4호 안건은 서면 보고로 가름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지요? 네, 없으시면은 아마 지금 분위기상 더 빨리 끝나는 걸 기대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예, 염원에 대한 이게 답입니다. 그럼 1호 안건 성과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1호부터 해주시죠. 1호 안건 중기부부터 중기벤처부. 네,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 정책관입니다. 먼저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기부의 창업성장 패키지 사업이라는 부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지식재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요약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중기부 창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전국에 19개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는 것을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 5개 하고 14개의 위탁기관들을 통해서 직접 창업 후에 3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과정들을 창업 공간이랄지 사업화 자금이랄지 필요한 교육이나 코칭, 투자 유치 등을 통해서 전 과정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사업을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금년에는 지금 현재 약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패키지 프로그램을 보시면은 저희 그림으로 한번 보시다시피 처음에 입교에서부터 졸업식까지 1년 정도 기간 동안 저희가 사업 준비 단계, 개발 단계, 그다음에 졸업 준비 단계로 해서 각각 단계별로 필요한 그 교육이나 코칭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졸업한 이후에도 5년 동안 저희가 후속 지원을 통해서 계속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특히나 입교한 기업들에 대해서 IP 관련된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단계별로 필요한 그런 교육이랄지 아니면 그 저희 창업사관학교에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 그런 교수진이랄지 전문위원들이 1대1로 멘토링을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창업사관학교를 통해서 졸업한 기업들이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24년까지 약 8,500명 정도의 청년 CEO를 양성을 했고 이 기업들이 매출 2조 2천억 원, 그다음에 고용은 2만 명 이상의 고용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이거는 졸업할 때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더욱더 성장해서 유니콘 기업이나 뭐 상장된 기업으로까지 성장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뒤에 페이지를 보시면은 3페이지입니다. 유니콘 기업 29개, 코스닥 상장 7개 등 우수 기업들을 배출을 했고 그다음에 생존율도 이 창업 사관학교를 통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생존율이 76.5%로 일반 창업 성공 생존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가 IP 관련된 전문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전문적인 IP 교육이나 코칭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전문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등과 협업을 해서 지식재산 관련된 콘텐츠나 강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특히나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창업 경험자랄지 벤처 캐피탈이랄지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창업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1대1로 멘토링을 통해서 해당 기업에 상주하면서 직접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멘토링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졸업한 기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특허나 지적점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글로벌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올해 새로 만들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현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된 특허나 지식재산권 관련된 교육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다음이 어디시죠? 다음 순서가 공정거래위원회. 네. 네, 공정거래위원회. 예,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은 그 지난 한 해 공정위에서 추진한 대중소기업 IP 공정거래 촉진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보호는 기술혁신의 성과가 정당하게 보호되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서 특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중소수급 사업자가 중소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가 부당하게 요구되거나 유용되는 행위를 규율을 하면서 이 과제 IP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술 탈취는 개별 중소기업 피해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해서 기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침해 발생 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가 추진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기술 이용 우려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수시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숨은 피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을 위촉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자동차 부품 업종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술 이용 행위를 적발해서 총 17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기술 이용 사건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를 해서 약 34억 원 규모의 협력업체 지원안을 확정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보호 제도와 피해 구제 수단을 현장 중심으로 안내하고 기술자료 비밀보호 매뉴얼 배포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취약점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셋째로 공정거래 협약 체결 및 이행을 장려를 하면서
자율적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 협약 체결 업체 수는 2024년 478개에서 2025년 521개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그 모범 사례를 공유를 해서 우수한 상생 협력 모델이 업계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그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정보 확보와 입증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도급법상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전문가 사실 조사, 자료 보존 명령, 공정위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을 하고 아울러 숨은 기술 탈취 피해를 집중 감시하고 빈발 업종에 대한 그 수시 직권 조사를 통해서 법위반 행위를 적극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예방 지원 그리고 자율적 상생 협력 확산을 함께 추진해서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IP 거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기관도 있지만 좀 공정위가 무섭게 해주신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대전시 발표 부탁합니다. 네, 대전시 기조실장 한치우입니다. 먼저 올해 시행계 지자체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감사드립니다. 대전시의 사업에 대해서는 본문의 14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IP 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식재산 인류 도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2025년 시행계획 중 7개 세부 사업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7개 세부 사업이 예산이 51억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저희 그 지식재산 관련된 사업은 저 펀드까지 포함해서 한 200 국비 12 합쳐서 210억 규모로 예산을 25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지식재산 허브 도시여서 발명 페스티벌 등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사 사업과 함께 관내 IP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유망 기업을 IP 스타 기업으로 선정해서 3년간 지식재산 분야에 대해 경영 진단, 해외 권리와 분쟁 대응 및 수출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실적은 총 359건이며 이를 통해서 지원 기업 매출이 1968억 원 증가하고 신규 고용은 40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기업의 IP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서 매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기여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에게 특허 기술 이전과 가치 평가, IP 사업화 분야 등 158건을 지원하였고 주요 사례로는 주식회사 알데바의 기술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해서 투자 유치로 이어진 사례가 있고 농업회사법인 리비즈팜에는 농작물 AI 모델링 시스템을 개선 지원해서 20억 원 규모의 투자 의향 계약이 성사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IP 허브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11,000여 명이 참가한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등 지식재산 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시민 인지도를 제고하였고 IP 서비스 기업에 대해서는 특허 검색서 시스템 이용, IP 창업 및 홍보 등을 지원하여 매출 및 고용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기술력 있는 지역 기업을 IP 스타 기업으로 지정하여 3년간 IP 경영 진단 및 특허 전략 컨설팅, 해외 권리화 및 국제 분쟁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체 40개사 201건의 지원 실적 중 주요 사례로는 코스닥 시총일위, 알테오전사의 경쟁사 특허 및 IP 스토리를 심층 분석하여 국제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였고 주식회사 노타에는 기업의 AI 핵심 기술에 대한 해외 권리화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을 견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식재산위원회의 점검평가를 활용해서 대전의 그 과학기술 인프라를 보다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고유사업 등 성과 관리를 고도화 재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IP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이호환 건 지식재산처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책국장 김유규입니다. 제2호 안건인 직무발명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번 안건은 대학 공공연 및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직무발명 제도를 개선하고 그 도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작년 국내 특허 출원은 26만여 건인데 이 중 그 내국인 출원의 약 82% 가량이 직무발명으로 인한 출원입니다. 직무발명 제도는 그간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를 연구개발 활동에 유인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발명 제도는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부담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 그 제도 도입률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수렴된 몇 가지 개선된 현안들을 개선이 필요한 현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과 공공연이 유지를 포기하는 특허를 연구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다소 과도해요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 이전으로 거둔 수익을 다시 R&D에 재투자하는 수준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낮은 편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기업이 제도를 운영할 도입할 유인이 부족하고 도입 후에는 제도 운영을 돕는 사후 지원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IP 수익화 그리고 교원 연구소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 촉진 기반 및 지원이 취약하고 또 보상금 산정과 관련된 분쟁 해결 시스템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3개 전략과 10개 중점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직무발명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포기 특허를 연구자에게 돌려줄 때 발생하는 과도한 통지 절차 부담을 관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공공연이 기술 사업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술료 사용 자율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민간 기업이 직무발명 제도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서 그 인센티브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하거나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여 1년 더 늘리고 직무발명 제도 도입 전후에도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직무발명 상생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학과 공공연이 기업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IP에 대해서는 그 수익 등을 고려한 사전 협약 체결을 권고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또 연구자가 창업할 때 필요한 지재권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 직무발명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값비싼 소송이 아닌 저비용의 분쟁 해결을 지향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직무발명 제도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3호 안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체부 저작권 정책관 최영진입니다. 3호 안건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산업은 연간 매출 161조 원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K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 이면에는 불법 유통이 점차 복잡하고 지능적인 행태로 진화하면서 업계의 매출 누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K 콘텐츠의 성공을 경제적 결실로 잇기 위해서 불법 유통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사항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으며 26년 1월 29일 4개월 만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5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핵심적인 조치로 긴급 차단 제도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 침해가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행 첫날인 5월 11일부터 6월 22일까지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 총 480건의 긴급 차단 명령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한테 통지되었습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가 동조치에 의해서 폐쇄된 이후에
그 웹툰 합법 앱 설치도 직전 주와 비교해서 최대 77%가 급증을 했고요. 웹툰 작가의 경우 유료 보기 수익이 3배나 증가했다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문체부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차단 제도 시행이 합법 웹툰 플랫폼 이용 증가의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고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형사처벌도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1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확대와 함께 실질적인 침해 예방과 보호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불법 복제물 링크 제공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복제물 링크를 제공하거나 관련 사이트와 게시판을 운영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촘촘하게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올해 4월 말에 그 미 무역대표부 USTR이 발표한 그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불법 링크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간주한 것을 글로벌 보호 강화 모범 사례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무역대표부에서도 이 사례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범 사례를 추천하고 있는 성과를 벌써 얻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6년에 국제 지식재산 지수 IP 인덱스에서 미국 상공회의소사나 이제 글로벌 혁신센터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한 것을 동남아 신흥국들에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의 모범 사례가 되었음을 특별히 보고서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 권을 저희가 명확히 하였습니다.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문체부 차원에서 대책만 있었는데 이 종합대책은 관계기관 문체부뿐만 아니라 경찰청이든 지식재산처든 관련 기관들이 좀 같이 함께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보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긴급 접속 차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관계기관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의 합법적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홍보와 캠페인 등 적극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계부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건 보고는 다 이제 마쳤습니다. 그럼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는 우선 민간위원님들부터 발표를 하시고요, 의견 말씀하시고 그 뒤에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답이나 또 정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뒤에 모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민간위원님들 한 분씩 다 말씀하셔야 되니까 편하게 우리 제가 앉은 자리부터 김주섭 위원님부터 한지영 의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가시면서 말씀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켜졌습니다. 보고해 주신 중기부나 공정위나 대전시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중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다른 의미의 차원일 수도 있는데 우리 산업재산 정보 보호 관련해서 대학 직무 발명 개선을 위해서도 얘기된 바 있는데 수익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산업재산정보보호법에 있어서
국가 핵심 기술로 이미 공개된 지식재산권, 등록된 이 특허권이라든지 상표라든지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그것을 또 이용을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게끔 하는 것이 특허권 제도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업재산정보보호법에는 이거를 국가 핵심 기술로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뭐 5조 6조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표준 기술에서 3G, 4G, 5G 이런 것이 표준 기술로서는 이 수익화에 가장 좋은 모델이거든요. 표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묶어 놓으면은 사실은 수익화 활동을 위한 어떤 그 기점이 되는 부분이 차단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부분의 조항을 지식재산권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제외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한지영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한지영입니다. 제 이번 정부 들어서 특허청이 지지처로 승격이 된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IP 분야에서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그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각각 제가 생각한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부 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효과나 실적이 바람직한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성공 사례도 보면은 이제 1대1로 맞춤형 컨설팅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게 좀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고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서는 이게 그 동일 분야 기술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유니콘 기업이라든지 이게 청년들 그 기업들을 이걸 어떻게 이제 컨소시엄을 좀 구성을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 정부가 그냥 그 이렇게 1대1 맞춤형 컨설팅이라든지 이렇게 개입을 했는데 기업들끼리 좋은 그 좀 리딩 그 분야에서 리딩하는 유니콘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 그다음에 후발주자 이런 기업들이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소시엄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해가지고서는 어쨌든 이 청년들이 이런 어떤 그 청년 성공 패키지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그 직무별명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대학 공공연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이제 공동 발명을 했다라고 하면 기업과 공동 발명을 했다 또 이제 공유특허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대학이 그 지분을 99% 가지고 있고 기업이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 대학 차원에서 뭐 발명을 실시해 가지고서는 뭐 이윤을 창출한다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대부분 다 1%의 지분을 가진 그 기업이 이거를 실시를 하고 거기서 따른 이윤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윤 같은 경우도 사실 배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어떤 그 얼마나 실적이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 그 13페이지에 보니까 그 이제 연구자의 어떤 창업 있잖아요. 대학 공교에는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규정 제정, 운영 의무를 기술이전법에 반영했으나 세부 규정은 아직 미신설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연구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제도 마련이 좀 이게 좀 세부 규정 아직 미신설됐다고 하는데 이게 빠르게 좀 그 제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직접 창업도 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이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이윤을 본인의 후속 연구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저작권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보니까 8월 11일 날 올해 8월 11일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2019년에 특허법에서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저작권 분야에서도 징벌적 배상 제도가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8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이게 그 특허 이 분야 산업재산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업들 간의 소송들이 많고요. 저작권 같은 경우는 개인들 간에 이렇게 분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징벌적 배상 제도를 특허와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에는 3배수로 갔다가 지금 5배수로 상향 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작권까지 확대를 시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미 이제 시행이 이제 곧 그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되 이게 너무 징벌적 배상 제도를 이거를 좀 엄격하게 집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저작권에 대한 그 좀 부정적인 인식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어떤 그 저작권 징벌 배상제를 통한 어떤 집행보다는 사전에 저작권 교육을 확대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저작권에 관련된 이제 교육이 저도 이제 대학에서 그 저작권 관련된 이제 수업을 해 보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이제 문화부에서 그 저작권 관련된 지원 사업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 문제로 다 이게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저작권 교육을 하던 거를 지금 다 멈추고 그냥 그 저작권 강좌가 개설된 대학이 있고 개설되지 않는 대학들이 있는데 이렇게 집행보다는 오히려 저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이거를 이렇게 강화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은진 의원님. 예, 정은진입니다. 먼저 1번 안건에서 그 상업 성공 패키지에 대해서 인상 깊게 들었고요. 한 가지 제안 드리는 바는 이 청년 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실 때 요새 시대의 화두인 AI와 관련된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뭐 AI 토큰비 비용 지원이라든지 그런 AI와 관련된 지원 방안을 같이 묶어주시면은 더 효율적인 지원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2호 안건의 직무 발명 관련해서 먼저 통지 절차를 간소화하게 된 거 그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이제 공시 하는 절차까지 해서 굉장히 현실적인 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그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직무 발명 제도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그 제도 도입 때 일회 컨설팅이 아니라 전주기 컨설팅으로 확대를 하시려는 안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무 발명 제도는 그 회사에 딱 맞는 제도를 운영해 봐야지만 효율적으로 그 제도가 안착이 될 수 있는데 일회성 컨설팅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같은 팀이 처음에 직무 발명 제도를 도입할 때도 어떤 기업을 도와주고 또 그 운영하는 과정을 경과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같이 컨설팅을 해준다면은 해주고 또 그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운 그런 기업에는 모범 사례라든지 그런 제도 운영에 대한 교육까지 같이 실시해주면 효과적인 그런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보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황보현 의원입니다. 저는 2호 안건인 직무 발명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2호 안건은 대학이나 연구소 그리고 기업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연구 활동과 기업 기술 혁신에 매진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국가지식센터가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물이라는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두 가지를 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연구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 직무 발명 보상금의 과세제도 개선에 대해서 결코 쉽지 않은 그 과제이지만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직무 발명 보상금 지급 여력이 되는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라든지 지급 의무가 있는 대학이나 공공연구소와는 달리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여력이 되지 않거나 아예 이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민간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제도는 이들을 위한 이들을 돕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중소벤처기업도 나와 계시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 초기 기업의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 민간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추 교수님. 네. 네, 대구대학교 최진원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모원권에 대해서 잠깐 첨언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식재산이라는 거를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저 파이러시라고 저들 아주 남의 것 베껴 먹는 애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화 수출국이 된 것은 서 있는 위치가 달라진 것이죠. 그러니까 위치가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져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이제는 우리 것을 외부에서 주장해야 되는 그런 지위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우리 걸 보호하는 법령이나 정책의 준비가 상대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었는데 이번 2026년도 법령 개정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법 조문 개정 사항만 보면 굉장히 러프한 프레임만 딱 제시를 하는 형태이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 차단이라고 하는 게 새로 생겼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 중에 긴급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긴급하다고 선정할 것인지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심의위원회가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사실 우리 법령에 의하면은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맞추도록 되어 있지 저작권법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곳에서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려면 이걸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뭐 수사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영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종합 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책을 전 부처에서 국가 차원에서 좀 역할을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냥 제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지식위원회 보호분과장을 맡고 있는데 보호라고 하는 거는 사실 원활한 이용의 적극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이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잘 지급할 수 있는 게 사실 보호의 다른 측면이죠. 근데 형사벌을 강화한다라는 것이 항상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 저작권 분야는 항상 조심스러운 게 이 옛날부터 우리 저파라치라고 하는 멸칭이 있습니다만 이게 옆집에 있는 고등학생 아이가 특허권을 침해해서 경찰에 잡혀갔다는 얘기는 들어보기가 어렵죠. 산업재산권의 특성인데 저작권은 사실 누구나 침해를 하는 것이고 누구나 잡혀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런 합의금 요구가 흔하게 있어 왔는데 이게 자칫 보호 일변도로 한다라는 것이 오해를 해서 형량을 강화하고 배상을 강화하는 측면으로만 가게 되면 예전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너무 많다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저작권 침해자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혼을 내줘야 될 사람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될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투트랙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언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승우 의원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민승우입니다. 저는 딱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무 발명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상당히 자주 산업협력단이나 뭐 이런 데서 학교나 뭐 이런 그 특허 발명들 심사해보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출원할 건지 그레이딩하고 그래서 뭐 1개 정도는 뭐 해외 출원 그리고 뭐 나머지 9개는 뭐 국내 출원
그리고 그 나머지는 드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회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되게 좀 안타깝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좋은 특허가 있더라도 발명이 있더라도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도 힘들고 또 이 비용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개, 10개라고 나누는 거는 이게 비용이 크니까 우리 주어진 비용 안에서 한 개밖에 해외 특허 출원을 못하고 나머지 9개는 국내 출원만 하고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그 뭐 비용도 건당 아마 해외 거는 출원하고 유지하려면 거의 1억에 가까운 한 10년 정도 유지하려면 1억에 가까운 돈이 들 거고 그다음에 국내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비용으로 커버가 될 텐데 그러면 결국은 좋은 발명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출원되지 못하고 특히 해외 시장 큰 해외 시장에 출원되지 못하고 사장돼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무 발명을 넘겨줄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국내 특허, 해외 특허로 나눌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로서는 더 이상 이 해외 특허를 진행할 만한 뭐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했을 때 그 누군가의 펀드를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발명가의 자기 돈으로 한다든가 하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저는 가능하면 뭐 완전 포기보다는 적절한 지불을 기관에서도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구분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이런 것들을 양도할 때 나는 전체 IP를 다 양도를 하겠다라든가 TLO의 결정이 아니면 나는 국내 출원만 담당을 하고 해외 출원은 발명가가 뭐 하고 싶으면 하든지 아니면 뭐 양도할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도상으로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그 뭐 어정쩡하게 국내 특허 출원 하나 정도 하고 있다가 또 5년 정도 되면 이거 기술 이전 안 되네 그러고 다 죽여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때 되면 뭐 좀 더 지났을 때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조차도 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기기 때문에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그 TLO 이런 집단을 오너십 그리고 또한 인베스터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는 비용과 권리를 모두 다 생각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다시 그런 관계들, 그러니까 권리를 넘기거나 권리를 배분하는 그런 것들이 좀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게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좀 명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그 청년 창업 학교에 관한 사관학교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창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 그러면 내가 20살 때 아니면 20대에 창업을 해서 회사를 하면 회사가 참 잘 될 것 같으냐? 아니면 30대냐, 40대냐, 50대냐라고 봤을 때 39세로 딱 한정 지어버리는 거는 우리가 좋은 인재들,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를 좀 피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솔직한 말로 우리가 대기업 과장 정도 됐을 때 이제 산업에 돌아가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은 이런 사관학교나 이런 데 대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청년 창업 사관학교 뭐 100세 인생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년 창업 사관학교의 제한 연령을 39세로 묶어놓지 말고 좀 더 자유롭게 푼다든지 아니면 좀 더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로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동규 의원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직무 발명 관해서는 제가
그 특허청에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건데, 이 보통 실무 발명을 강화하고 이제 뭐 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가지고 있다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기공단만 가면은 이게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대부분의 그 영세 업체들, 특히 기술 중심 영세 업체들이 사장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을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시키는데, 이게 직무 발명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사장 개인의 발명이다. 뭐 그래서 이제 우리 쪽 얘기는 항상, 아니 혼자서 어떻게 그거 다 발명하셨겠느냐, 역시 같이 모여서 제품을 새로 개발하고 신기술 개발한 건 같이 했으니까 정당한 보상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그때 또 나오는 얘기는 실정을 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 지금 뭐 우리 기술혁신정책관께서 이 분을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중기공단의 생각도 가끔은 좀 특허청이 지제처나 다른 직무발명 관련 기관에다가 좀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또 특히 영세업체들은 그 연구에 개발에 참여한 직원들의 출입이 무상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상을 해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요. 기술 이전하든지 할 때 그 잘못해서 종업원 직무발명으로 찍어놨다가는 기술을 이전을 못합니다. 그 어디 가서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종업원을 찾아가지고 도장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안 하고, 물론 이제 우리 제도 자체가 그런 경우에는 미리 보상을 줘버린다는데, 영세기업이 미리 직원들한테 기술 가지고 보상하는 거 본 적이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조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성과는 너무 좋아서 제가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요. 다음 이제 저작권 쪽에는 우리 최신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특허청에서 지제처에서 제작자 위주로 단속을 하듯이 불법 복제물의 제공자, 온라인 프로바이더 중심으로 이걸 강화한 것은 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일일이 그 불법 이용자들을 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올라오는 사이트를 단속해서 스스로 지우도록 함으로써 단속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 그걸 소홀히 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경우에는 징벌적 보상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이거는 전반적으로 맞는 방향이고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도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불법 이제 뭐 하드웨어 공유 업체라든지 불법 그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것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 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해도 분명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불법 복제한 사람도 원칙적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우리 법상으로는 이용자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을 불법 이용한 거니까요. 다운로드 자체가 받고 바로 지워도 메모리에 들어오는 순간 이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다운로드가. 불법이지만 이용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불법이지만 이용자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벌을 안 하는 거죠, 그죠? 네네. 그냥 방치라고 하기에는 우습고, 그걸 다 잡았다가는 문제고, 행정 효율상으로 프로바이더 잡는 게 제일 빠르고 쉬운 거다라는 거죠. 이제 그 면에서 우리 지제처의 특사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일단 수거를 하죠. 지제처는 모조품이 팔리고 있을 때는.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이게 처벌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흉흉한 소문만 들고, 뭐 이걸 발견하고 고발한 사람도 고발해봤자 아무 응답이 없어요. 고발 어디다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고발당한 사람들도 뭔가 내가 걸렸다, 이거 내가 너 이거 다운로드 받은 기록 로그인 다 빼가지고 지금 신고한다, 이래도 불안하긴 하지 뭐 세월이 가도 연락도 없고. 그럼 차라리 이럴 때는 그럼 봐준다라고 하시든지, 그 사람 불안하게. 근데 그러지 않니 또 뭡니까, 다운로드하는 걸 장애하는 식이 되니까 방법이 없는 건 알겠어요. 그 좋은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굉장히 실적을 많이 올리시고
기술 탈취 쪽에서 특히 혁혁한 성과가 얻어진 거 제가 축하도 드리고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물론 공정위는 상하관계를 다루는 거니까 이제 기술 탈취도 실질적으로 그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 탈취하는 것만 보고 밑에 이제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하는 거는 그건 대기업이 알아서 하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공정위에 관할 사항이 아니겠죠, 물론. 근데 요 중간에 걸치는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유통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물건을 팔면서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DM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OEM도 있습니다. 아예 전체 상품의 제작 자체를 디자인까지 아예 갖다 맡기고 판매만 자기들이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하관계가 좀 불투명해요. 이건 불투명하니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유통을 하면서 중소기업한테 제작을 의뢰한 경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약관 자체가 이건 ODM이니까 물론 이제 비밀 유지 계약도 들어가지만 그 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특허는 의뢰자의 소유로 한다라고 딱 못이 박혀져 있고, 요게 우리 공정 표준 약관에 위배가 되는지 아니면 공정거래법상 무효인 계약인지도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아닌 말로 공정거래위 소관인지 자체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그 ODM, OEM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하도급보다 훨씬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것도 조금 관심을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미연 우미영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우미영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안건 보고와 토의 잘 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강론 부분에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저작권 행정 업무의 실무 경험도 있는가 하면 행정조직법 쪽으로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간단히 하나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보신 것처럼 작년에 이제 그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이게 승격을 해서 조직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지위가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위원회의 주무부처도 이제 과학기술 정통부에서 이 현재 이제 사실상 이 지식재산처로 바뀐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의 지식재산처는 이게 조직의 형식과 실질이 조금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식재산이라고 이해를 했을 때는 오늘 대부분 이게 안건 보고에서도 잘 이해를 하셨다시피 크게는 산업재산이랑 지식재산, 물론 이제 최근에 신지식재산이라고 해서 여러 새로운 분야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는 전통적으로 산업재산과 저작권으로 나뉘어지는데, 지금의 지식재산처는 사실상 실질은 산업재산처인 거죠. 임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이름에 있어서 지식재산처라고 해서 사실은 이 외관상 봤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식재산처 이름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도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가급적 빨리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식이 됐던 산업재산처가 됐든 아니면 지식재산처 이름에 걸맞는 임무를 다 관장을 하게 되던 이 부분에 이제 그래서 지금 주무부처조차도 지금 지식재산위원회는 저작권을 다 포함을 해서 이렇게 논의를 진행을 해오시고 계신 건데,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오고 계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이 사무적인 부분을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장님께서
조금 공론화에 조금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고재린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재린입니다. 네, 저도 이제 별지 안건 3번 관련해서 저작권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방안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형사처벌 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형사 절차에서의 합의금 장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제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전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불가피하게 사후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만일 피해 규모가 작고 개인적인 사례에 분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정제도라든지 이런 원만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제 형사 조정을 회부할 수 있는 주체가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검사에 한정되어 있어서 검찰 단계에서 이제 형사 조정 회부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수사 제도가 개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수사 초기 단계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피해 규모가 작거나 이러한 사정들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도 원만한 분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를 하되 이번 주요 개정을 통해서 공정하고 원만한 저작권 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이제 저작권 보호를 통해 공정한 저작권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진근 위원님. 다음에 정진근 위원님 어디? 자리를 비우셔서 안 계신가요? 네. 예, 안 계신가요? 신다혜 의원님. 네, 신다입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2호 안건인 직무발명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은 이제 이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시키는 이제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인데요. 저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제 대기업과 좀 다르게 이 부분의 도입 과정에서의 굉장히 면밀한 검토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한상위 중소기업위원회에서도 최근에 이런 논의를 한번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것과 별개로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사실 여러 여건 때문에 진행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에 컨설팅 강화 부분들이 지자체에서 굉장히 좋게 잘 진행을 해주시는 부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1회에서 지금 이제 2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회사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때 마치 이제 채용할 때도 저희가 좋은 사람을 뽑아야지 되는 것처럼 즉 이후에 그 사람한테 어떤 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을 뽑는 게 중요한 것처럼 제도를 도입할 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과연 이제 2회나 3회 정도로 가능한 일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강화하는 시점들을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다양한 컨설팅을 진행을 해주시는데 뭐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이라든지 혹은 성과 기반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업에서 도입할 때 고용노동부가 이제 컨설팅을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할 때 최소 6개월 정도 이제 전담팀이 붙어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12회차 정도를 회사 안에 전담팀이 같이 회사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이에 맞는 제도들을 수립해주는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도입 이후에 분쟁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번 이 직무발명제도도 결국은 보상이라든지 이후의 분쟁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회사에 맞는 환경
따라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1, 2회 정도의 이런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길게 노사 관계의 각자의 이해관계를 들어보면서 도입할 수 있는 좀 실질적인 컨설팅 제도가 될 수 있으면 더 활성화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박세롬 의원님. 네. 네. 저도 그 사무안건 관련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좋은 제도들을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제도들이 잘 운영이 되려면 사실 처음 시작인 뭐 신고나 모니터링 관련해서 그게 사실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 뒤에 이제 제도를 잘 만들어놔서 뭔가 그게 실행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신고에 있어서 조금 이제 신고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뭔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주셨던 다양한 저작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신고를 이제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 다른 측면으로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이제 그 AI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 이런 이런 워터마킹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우회하거나 탐지하는 관련된 그런 것들 하고 있는데요.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사실 모니터링 자체의 비용도 굉장히 증가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AI 기술로 또 그런 그 모니터링을 하는 탐지를 우회하려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그거를 또 탐지하려면 또 AI를 사용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텐데,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뭐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감당하면서 이제 초기 탐지를 잘할 것인가를 어떤 수준으로 결정할 것이고, 그건 누가 그런 비용을 부담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궁금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런 부분들은 중요해질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수연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한수연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중기부 콘진원 산업진흥원 지원 K콘텐츠 IP 및 스타 IP 개발 유통 사업 PM이나 심사 활동을 다수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안건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2호 안건 관련해서 기술 혁신을 위해서 창업 성공 패키지와 같은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창업 기업들이 단기간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창업 지원 육성 사업과 제도가 다소 아직도 R&D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최근 글로벌 시장을 리드하는 K콘텐츠 개발 및 라이프스타일 제조 유통 사업의 자금 확대와 인프라 구축의 관계 부처의 검토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호 안건 관련해서는 강력한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은 진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다만 저작권 침해 양상이 AI 기반의 음성 복제랑 디지털 레플리카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과거에 혹은 이제 현재 불법 복제물과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현행 제도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창작자들의 권리 침해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포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민간 위원님들 말씀이 끝나셨죠? 혹시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네,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련 부처와 또 지식재산처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말씀 부탁합니다. 네, 여러 의원님들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김주섭 위원님과 한지영 위원님께서 이제 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기술이전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이 해당 법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부 측과 정책협의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산업부 측에서도 지금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공개된 기술인데 왜 수출이나 기술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승인 심의를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에 대한 일리가 있다는 지금 좀 일단 반응을 준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보현우 위원님,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제도 개선 필요성 다시 제기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그 재정당국하고 계속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좀 조속히 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승욱 의원님 그 발명 인터뷰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그 특허 출원에 있어서 국내 출원, 해외 출원 비용의 문제, 뭐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고요.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좀 정교한 어프로치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다혜 의원님 또 중소기업 스타트업 직무발명 제도 도입과 관련된 컨설팅 관련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이것도 그 의견 주신 바 최대한 좀 반영을 해서 좀 그 내실 있는 컨설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의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의견들은 깊이 경청해서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관계부처 말씀 하시고 계십니까? 문체부에서도 네. 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 몇 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향후에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100% 공감하고 이 부분 저희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부처가 마찬가지로 이제 예산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좀 저희가 좀 협조 요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기관이든 어느 부처든 관련된 지식재산 교육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풀은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문체부 예산으로만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각 기관에서 하는 교육에 저희 풀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아까 이제 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학교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 예산 한도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기존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협업을 통해서 좀 풀어가는 것들을 좀 마련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법 개정 중에서 이렇게 그 민사상의 손해배상 금액을 높였고 형사처벌도 강한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악의적인 그 불법 사이트 최근에 혹시 참교육 보셨나요? 그 화제가 된 참교육에 보면 만화 웹툰 사이트 너 게임 뭐 만화 좀 뭐 웹툰 좀 봐 이러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하잖아요. 이런 악질적인 사이트가 사실은 그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실제로는 수익은 그 불법 도박 수익으로 버는 건데 그 불법 콘텐츠를 게시한 사이트에 그 불법 도박 광고들을 반짝반짝하는 그 엄청나게 빽빽하게 채우거든요. 그래서 불법 도박은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 그건 경찰청의 몫이지만 그 관문이 되는 게 불법 웹툰 사이트 이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엄청난 수익을 누리는데 이거를 법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그냥 손해액 정도밖에 없었고요. 이거 그나마 5배로 늘린 거고 형사처벌도 되게 약하잖아요. 5년이고 5천만 원이면 얘네의 수익은 막 몇천억 단위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벌금으로 회수하는 금액도 너무 작아서 실효성이 없어서 그냥 한번 뭐 이게 잡혀도 굉장히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또 다시 불법 사이트 운영하는 유인이 계속 생겨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만든 거고, 그리고 우려하시는 개인 이제 학생들이나 거기에 보면은 불법 웹툰을 보는 학생들을 만약에 혹시 기소가 되면 지금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교육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합의금 장사할 때 이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검사들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랑 보원에서 그 기소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교육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법원이나 이제 그 형사 처분에 있어서는 다 반영이 돼서 처벌로 안 가고 아주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육으로 지금 돌려서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를 안 하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모니터링, 신고 모니터링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미 시스템화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업계랑 창작자분들이 또 많이 신고를 해주시고 카카오나 네이버에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많이 모니터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민관 협업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이나 비용들을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좋은 의견 주신 부분들 더 노력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부처 또 중기부부터. 네, 중기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성장 패키지 관련해 가지고 창업성공 패키지 관련해 가지고 저희 한재영 의원님 컨소시엄 중심으로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랄지, 정은진 의원님 AX 관련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민승욱 의원님 연령 39세인 부분 좀 그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그 사업 다시 그 설계하면서 저희가 그 관련된 내용들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반영을 해서 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최동규 의원님이랄지 직무 발명 제도 관련해서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이 도입에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현장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중기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설계랄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정위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최동규 위원님께서 한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공정위에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우월적 지위가 있는 관계에서 하도급 거래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한해서 기술 탈취 부분을 좀 제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서는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공정위에서 하는 그 기술 탈취 제재가 끝이 아니고 좀 더 다른 분야와 관련 위수탁 거래와 관련해서는 중기부의 상생협력법에서도 뭐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특허 기술 뭐 지적권 관련한 부분들은 특허법에서도 뭐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로 좀 어느 정도 규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10초만 말씀드릴게요. 뭐 맞는데요. 그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기대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좀 인식을 하셨으면 해요. 그 ODM이나 OEM 표준거래약관도 없습니다. 예, 자 우리 또 마무리하기 앞서서 우리 지식재산 처장님 한 말씀. 예. 위원님들 아주 좋은 고견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특별히 덧붙이기보다도 이제 아까 그 교육 관련해서 저도 현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지재권 교육을 하는 데서 저희도 이제 특히 공대에서 특허 교육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식 커리어에 반영을 해달라 많이 하고 별도로 많이 하는데, 현장 의견을 들어보면 이게 참 뭐랄까, 그게 커리 자체를 별도로 분리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저작권만 또 따로 하기도 또 어렵다. 제가 말로 이제 IP 지식재산 전체적으로는 종합적인 커리가 마련돼서 이렇게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각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도 시수도 확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퀄리티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논의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식재산 보호에 대해서 진심인 나라가 없습니다. 저작권 경찰, 기술 경찰, 상피 경찰, 그다음에 뭐 각 공공기관들, 우리나라처럼 정말 강한 법제와 인포스먼트가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현실을 보면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지식권 보호 수준 평가가 굉장히 낮아요. 얼마 전에 우리 IMD 평가 이제 나왔지만 뭐 좀 정말 참담하게 70개국 중에 제일 아래 있거든요. 이건 뭐가 문제냐 보면 일도 열심히 했지만 국제사회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널리 알리고 제대로 알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지재위나 지처도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전체적인 우리 하고 있는 각 부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총괄해서 또 알리고 또 조정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또 이런 지재처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데서도 좀 더 저희가 관심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더 의견들이 없으신 걸로 알고요. 오늘 보고안건을 접수하고 그대로 의견안건도 원한 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의견,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기된 의견들은 관계 부처에서 차질 없이 반영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차 국가지식자산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